네, 최근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 실물 이전 준비로 분주하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어떤 건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미래에셋증권 신봉섭 연금혁신팀 수석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퇴직연금을 옮기는 게 지금도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생긴 것 같은데, 먼저 이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어떤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좀 큰 그림을 한번 좀 그려주시겠어요? 현재 금융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이전 업무는 가입자가 가입하고 계신 금융회사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와 금융회사를 변경하는 경우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고객님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을 그대로 실물 이전이 현재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금융회사를 변경하는 경우는 현재 가지고 있는 상품을 모두 매도한 이후에 현금으로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실물인데 DC에서 IRP로 옮길 때는 실물 이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회사로 옮길 때, 이때는 이제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 시행되는 실물 이전 제도는 DB, DC, IRP 그리고 이 세 가지 상품에 대해서 실제로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때 실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번에 오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품을 팔지 않고도 그대로 그냥 옮길 수 있다. 그게 바로 이번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가 다른 회사로 퇴직연금 계좌를 옮기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예금 펀드 이런 것들 다 해지하고 현금화를 해서 그 다음에 계좌를 새로운 회사에 옮긴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또 매수를 또 해야 되는 거네요. 펀드니 예금이니 이런 것들을. 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좀 불편하네요. 네, 현재는 실물 이전이 불가능하고 보유하고 계신 상품을 매도해서 현금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상품에 대해서는 고객님들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네, 우선 원리금 부담 상품이 예금이나 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GIC,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ELB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가입한 약정 금리를 제공하게 돼 있는데 그 현재 매도를 하게 되면 중도 해지 이율을 받게 됩니다. 아, 그렇네요. 네, 즉 페널티 금리를 받게 되기 때문에 고객님은 현금으로 이제 매도하는 시점 매도로 인해서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요즘 이제 과거에 한 1, 2년 정도에는 금리가 좀 높았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금리가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도하게 되면 그리고 현금화해서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했는데 동일한 상품을 가입을 하시면 결국엔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동일한 상품을 찾은 것도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좀 금리가 또 다른 상품들이 이제 또 나왔었기 때문에. 네, 동일한 만기의 상품을 선택하시면 금리는 당연히 다운된 상태로 매수를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을 안 하시는 고객들이 많죠. 그러면 펀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예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페널티가 있고 펀드 같은 경우는 어떤 좀 불편함이 있을까요? 네.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가 났을 때는 고객님이 매도해서 그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는데 큰 이제 불만이 없으신데 손실이 난 경우에는 손실난 그 비율 자체를 그대로 이전해서도 보고 싶은 고객님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전 제도에서는 매도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펀드가 손실 나면 매도해서 현금화해서 다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죠. 내가 얼마나 손실이 났는지 그거를 이제 알 수 없다. 그렇죠. 유지해서 다른 금융회사에서 그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고객님들은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예금은 예금대로 펀드는 펀드대로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을 다른 회사로 이전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그런 것도 알 수 있을까요? 전체 사업자가 공시되는 내용은 현재 없기 때문에 저희 회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2021년도부터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DB를 제외하고 DC, IRP, 개인연금의 이전 규모는 대략 4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얘기는 그 유입과 유출에서 순유입되는 예. 금액이 4조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순유입이 4조요? 매년 1조 원 수준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고객님들도 실제 2만 7천 명 정도가 저희 회사 내 순증하고 계십니다. 타사도 만일에 합치게 된다면은 굉장히 큰 규모의 고객분들 그리고 그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다. 좀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 분들이 어떤 이유로 주로 옮기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고객님들이 그 회사를, 금융회사를 옮기는 경우는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어떤 걸까요? 네,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다양한가. 음. 퇴직연금에서는 일부 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험사 전용 GIC 등 좀 특이한 상품을 제외하고는 퇴직연금 제도의 특징상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종류는 동일합니다. 종류는 동일하다. 네. 다만 네. 상품의 수는 금융회사의 어떤 리스크 정책이나 관리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서 그 범위, 라인업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상품의 수가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려는 금융회사에 실제 고객님이 원하는 상품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저희 그 미래에셋 증권에 유입된 고객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첫 번째 이유 때문에 움직이신 분들도 상당히 좀 많았었을 수 있겠네요. 네, 본인이 맞습니다. 원하는 다양한 상품이 있다. 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요즘에 그 ETF가 대세이긴 한데요. 그렇죠. ETF에 대한 그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냐?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냐? 퇴직연금에서. 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일부 은행이랑 보험사에서도 실제 ETF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긴 합니다. 네. 다만 예약 매매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실시간 매매는 되지 않고요. 약간 그 고객님들이 좀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는 거죠. 현재 실시간 매매라 하면은 그 매매 호가를 보고 고객님이 실제 매수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는 금융회사는 증권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ETF 매매를 위해서 증권사를 찾아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ETF에 대해서 조금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저희 회사 기준으로 봤을 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서 지금 ETF를 이제 고객님들이 예. 실시간 매매를 하고 계신데요. 2020년부터 현재 기준까지 ETF 규모가 한 10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10배요? 네. 예, 그리고 또한 DB는 이제 법인에서 직접 매매하기 예, 때문에 예. DB를 제외하고 DC랑 IRP, 개인연금에 개인이 직접 매매하는 ETF의 비중이 2020년도에 10%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기준의 10% 수준이었는데 지금 현재 8월 말 기준 보시면 40%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럼 퇴직연금에서 ETF를 거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전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 금융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앱의 경쟁력, 어떤 서비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모바일에서 고객님들이 워낙 거래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 중에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서비스라든가 그리고 실제 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서비스 이런 것들이 고객님들한테 많이 어필되는 포인트로 보입니다. 사실 퇴직연금 운용한다는 게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뭐 운용을 직접 도와준다든지 혹은 뭐 참고할 만한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는지 이런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퇴직연금 실무 이전 제도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퇴직연금 계좌를 이제 타사로 옮긴다고 했었을 경우에 이 계좌에 있는 상품을 다 옮길 수 있냐 사실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우선 화면에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퇴직연금은 크게 보면 원리금을 보장할 수 있는 상품과 원리금을 보장할 수 없는 비원리금 보장 상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원리금 보장 상품인 예금, 그리고 신탁 제공형 GIC, 그리고 정부에서 보장하는 채권, 그리고 원리금 보장 그 파생결합 사채, 보통 ELB라고 하죠. 이것들은 모두 실물 이전이 가능하고요. 비원리금 보장 상품 중에서는 흔히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채무증권, 그리고 펀드, ETF가 실물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펀드의 경우는 공모펀드만 가능하고요. 사모펀드나 MMF, 그리고 만기 매칭형과 같은 환매 수수료가 있는 펀드는 실물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그 보통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지분증권, 리츠, 파생결합증권, 금리 연동형 보험 등은 현재 실물 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많이들 가지고 있는 뭐 펀드라든지 ETF, 예금 이런 것들은 다 되는데 일부 또 안 되는 것들도 있다. 이런 거 좀 알아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퇴직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옮길 수 있냐 없냐 이런 거를 진짜 한 번에 좀 체크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번에 만들어지는 그 실물 이전 제도 안에 보면 실물 이전 가능 여부 사전 조회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 오픈 예정인가요? 네, 10월에 오픈 예정이고요. 오픈하게 되면 고객님이 가입하신 네. 금융회사에서 이전을 원하는 금융회사로 실제 사전 조회 서비스를 조회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실물 이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한 번에 쭉 보고 그러면은 안 된다라고 나오는 거는 내가 알아서 현금화를 하고 다 된다라고 나오면은 그냥 신청하면 되고 그런 거네요. 네, 사전 조회 서비스에서 중요한 점은 필수가 아니라 옵션이기 때문에 내가 관심이 있어서 내가 가진 상품이 금융회사들 중에 어디로 갈 수 있을지 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실제 내 상품이 많이 이동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면은 A, B, C, D 이렇게 다양한 금융회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A는 뭐 갈 수 있는 게 대부분이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갈 확률이 높고 혹은 뭐 B나 C나 이런 데는 조회를 해보니까 여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거기는 아무래도 좀 제외될 수 있는 확률이 또 높겠네요. 말씀하신 게 맞고요. 지금 실물이전 가능 여부 조회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금이나 GIC나 ELB 같은 경우는 이 상품이 실제 실물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 가려가는 금융회사에 그 라인업이 실제 돼 있으면 다 이동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실물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나왔을 때 이때 그 금융회사로 이동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예금의 페널티 금리를 주고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금융회사는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DC나 IRP 같은 경우에 그 내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고 계속 내 그 적립금을 방치할 경우에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이제 운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만약 내 적립금 중 일부가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운용 중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옮길 수 있나요? 디폴트 옵션은 제도의 취지상 디폴트 옵션 내에 여러 상품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패키지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물이전 이 제도에서는 디폴트 옵션은 실물이전 불가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물 이전이 되지 않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